면 6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20분입니다. 경주에 러시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러시아 아이들 포함 가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일하러 왔는 거죠. 그 지역은 대한민국보다는 이제 국이고 후진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층 더 나은 곳으로 진출해 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고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떠나가서 일을 찾아 떠나고, 일제시대 때도 일을 찾아 떠나고,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일을 하러 가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성건동에 러시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 한국 기업들이 다 해외로 지금 떠났습니다.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국 기업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도가 바뀌어 기업들이 돌아오죠. 다 기업은 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지금 동남아로 다 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중국 사람이 좀 있다가 좀 줄어드는 추세고,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탄 이렇게 나가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바로 뒷배경에 있는 학교가 흥무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지금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외국인 아이들 가칭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가 여기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더랬습니다. 2층 건물로 해서 들어오고, 이제 초중고까지인가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초중고까지 8학급으로 120명 학생 유치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흥무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반발을 해서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무산이 되고, 지금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거리, 내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 동네거든요. 뭐 경주는 도시 자체가 시골 도시지만은 농촌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폐교가 돼 있는 학교를 이제 개조를 해서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건동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됐다, 걔들 그쪽으로 물러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됐다, 낙후돼 있는 시골 동네니까 뭔가 하나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양쪽에서 다 반기는 분위기라 그럽니다. 그쪽에서 반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반긴다는 거 하는 거는 저는 글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학교에 들어오는 거를 제가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자꾸 싫은 소리만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아줌마들이 저를 역적으로 몰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성 맨날 말만 하지, 어떤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사람들이 관대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무참하게 몰아붙여서 밟아버리죠. 또라이라고. 뭐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배우러 가게 되고, 여기에 부모들은 러시아 부모들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러 다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가 완전 러시아 학교화 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제도만 손질하면 되었던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는 여기 이제 러시아 아이들이 너무 몰린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들이 수업을 절반은 자기들끼리 러시아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하고, 또 절반은 한국 아이들하고 섞어 놓는다.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럴 거면 지금 체제로 그냥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반대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손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손질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아이들대로 해서 한국인 교사들이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이 러시아 아이들이 한국에 제가 하고 있는 태권도라든지 한국 문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을 선호하듯이, 우리보다 더 상향된 사회를 지향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배움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또 이 동네에 경제적으로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뭐 주변에서 우리 친형도 그렇고 재벌개혁 이야기 하는데, 재벌을 개혁하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성장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죠. 손흥민한테 축구화를 벗기고 고무신 신고 뛰어라 라고 하면은 손흥민보다 못한 선수들이 잘 뛰게 됩니까?
그거는 각각의 문제인 거거든요. 단지 도드라진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 대기업 잘 나가는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오히려 치고 나가야 그쪽으로 선도 기업이 있어야 따라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그래도 몇 푼이라도 소비를 하고 뭔가 이 동네가 약간 낙후돼 있는데 활성화되는 게 뭐가 안 좋은 거죠? 자, 그 사람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럼 이 동네 발전이 되나요? 그 사람들 없어지면 이 동네가 발전이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요, 러시아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학생들도 막 골반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리가 쭉쭉 내려가고요. 서구형입니다. 유럽인들이에요, 유럽인들. 러시아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또 지금은 체격에서 그렇게 딸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경쟁하고 신체적으로도 뭐 운동이든 무엇으로든 경쟁하고, 또 우리도 그 나라 문화도 한번 배워보고, 아, 유럽인들 한번 경험도 해보고. 지금은 당장은 러시아가 저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었지만은 한때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강인한 북방인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여기 아이들요, 러시아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 3, 4학년, 5학년 돼도 아직까지 학원차로 집 앞에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인데도 태워달라고 하는데, 러시아 아이들요 1학년만 되어도 자전거 타고 날아다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쟤들이 DNA가 속일 수가 없구나. 쟤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한국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붙으면은 우리 아이들 잽도 안 되겠다, 턱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여기 있으면 수업만 좀 어느 정도 손질해서 잘 할당을 한다면은 같은 학교 내에 학교 정축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걔들 물러낸다고 해서 이 학교가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 한번 바꿔서 볼게요. 만약에 러시아 아이들이 아니고 미국 아이들이다. 미국 아이들이 이 동네 올 리도 없지만 미국 아이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각 경주의 각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유치할 학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걸요. 그 예산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 정축하는 것을 서로 하려고 아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고 속살입니다. 제가 폭스바겐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CO2 파리를 해서 폭스바겐이 차를 많이 팔았죠. 파는데 연비를 조작했다라는 소문이 났지만, 조작 근거가 밝혀졌지만, 이 좀 저렴하게 하겠다고 프로모션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판매율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한국에서만. 굉장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만큼 외국 브랜드, 물론 제가 존경하는 분도 폭스바겐 타는 분이 있지만, 그분은 그런 것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덮어놓고 외국 브랜드 찍힌 거, 예? 이름 브랜드 아시죠? 샤넬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얼마나 선호합니까? 이게 저는 웃자라 나버린 급성장해버린,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물질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예, 떨어져 버린 거죠. 물질이 더 많이 앞서서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시대를 누리니까 이러한 졸부 같은 속성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고요, 저는. 그리고 그 러시아 아이들, 미국 아이들 차별하는, 또 그 밑에 아이들 나오면 우리가 뭐 한국인들이 제1교포들이 차별받는다, 탄압받는다, 뭐 옛날에 미국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맨날 하지만,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보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얼마나 차별만해 합니까? 화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자기 영역을 뻗쳐나가는, 한족들을 뻗쳐나가는 그 수법이 먼저 거기에 문화와 경제권을 섭렵을 하는 건데요. 뭐 그거는 번외로 치더라도, 그들의 전술은 번외로 치더라도 화교에 대해서도 얼마나 탄압합니까? 가게 평수 몇 평까지 제한, 재산 얼마까지 제한,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허용해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결혼해서 돈 빼서 먹고 사기 쳐버리고 떠나 도망가버리고 그 돈 털리고 화교들이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이 위안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들 일부는 동남아에 관광 갔다 오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예? 필리핀에 가가지고 자기 십 부려놓고 애가 아빠 사진 찾아왔어요 하니까 난 네 아빠 아니야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중적이고 윗선적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본질적으로 제가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동네에서 러시아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이 동네가 발전을 하느냐,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마치 우리가 황소개구리가 처음에 왔을 때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관제 캠페인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소개구리를 조리해 먹는 방법까지, 퇴치 방법까지, 정말 작전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총극들이 벌어졌었죠. 우리 어릴 때 저도 많이 잡았습니다. 자루더미로 잡아가지고요, 동네 이장님 갖다 드리고 빨래비누로 보상받아서 받고 오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지금 황소개구리 어떻죠? 아답테이션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생태계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황소개구리 소리가 안 나요. 논에 가도 연못에 가도. 왜? 가물치하고 메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이 생태계 속으로, 질서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러시아 아이들이 막 불어나고 길에 보면 막 러시아의 사람들 보이고 저는 좋던데요. 와, 유럽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곳의 체제에 맞추어서 법을 어기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같은 어떤 세계 시민적인 그런 상황으로 놓여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초등학교에 과거에 원래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습니다.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일부 나오고요 했는데, 그래서 그때 깔아놓은 학교들이 많아요. 좋죠. 먼지도 안 나고 지역 주민들까지 다 와가지고 운동하고 저녁에 근린 체육 시설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렬한 정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은 땅 밟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반대해 버렸다고 합니다. 좀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와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흙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다시 트럭으로 옮겨서 깔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왕 투자하는 거 좀 더 어떻게 예산해 가지고 옛날에 무산되어 버렸던 인조잔디를 까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흙 밟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교장선생님부터 선수 나와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운동장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예, 맨발 흙 밟기 좋은 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 대야에 흙 받아 놓고 거기서 걷기 하면 안 되나요? 왜 자기가 흙 밟는 걸 좋아한다는 그 지향성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흙 밟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 울타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교가 이 세상 전부입니까? 그 아이들 집에 가면 부모들하고 갯벌 체험도 가고 할 거 다 해요. 산도 가고. 왜 학교만을 생각합니까? 운동장이라는 거는 운동하는 곳이죠. 그 운동하는 운동장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인조잔디, 더 잘 된다면 뭐 천연잔디를 까는 겁니다. 흙을 선호한다면 흙 있는 부분을 놔두고 한번 실험을 해보죠. 어디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지. 아니면 흙 있는 부분을 일부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황토길, 또 지압하는 길,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테마별로 구석에 마련해두고 메인 운동장 구역은 잔디를 까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놀기 좋아할 건데요. 예, 그러한 사고방식도 저는 같이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향토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뭐 이런 거. 우리 거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반일 감정 때문에 경주도 사람들이 뭐 경주시장이 일본에 방역용품 보냈다고 토착 왜구다, 뭐 친일파다, 쪽발이다, 또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노 재팬, 노 경주 뭐 이따구 소리 해가면서 하던데 계속 그렇게 놀아나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에 철책선을 설치할 겁니까? 모든 나라는 잠재적인 적국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주된 적국이 어딥니까? 북괴입니다. 그걸 말이죠, 싹 안개를 뿌려가지고 덮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엉뚱한 곳으로, 빔 프로젝트로 뿌린 스크린을 다 쳐다보도록 흑우의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 태어나면 엉덩이에 푸른 반점 있죠? 그 몽골 반점입니다. 그게 어떤 흔적인지는 아시죠? 역사의 아픔이죠, 그것도.
그러면 그 엉덩이 풀은 좀 다 도려내야죠. 치욕스러운 흔적인데. 우리 게 어디 게 있습니까? 우리 게 한반도까지? 아니야. 강 건너편에 그 중국 접경 지역의 조선족도 우리. 아니야. 발해. 아니야. 조금 더 아프리카까지 가겠네요. 나중에는 위아더 월드. 완전 세계 정신이네요. 그래서 너무 좁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그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센터 온다고 할 때 마음으로는 굉장히 반겼거든요. 반겼는데 아하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역시나 그게 무산되고 다른 동네로 갔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성근동 많이 발전하겠네요. 이 혹시나 제 영상을 보면은 또 야, 저 사람 정말 또라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나.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